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회장님, 왜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빚을 발판 삼아 일어섭니까? 나는 늘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빚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빚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사람이 무너진다. 나는 가난한 시절을 오래 겪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진 것은 의지 하나와 믿을 만한 신용조차 없는 이름뿐이었다. 그 당시 나에게 빚이라는 단어는 희망이면서도 공포였다. 오늘 한 푼을 빌리지 못하면 내일 공장은 멈췄다. 한번 계산이 틀리면 그 빚이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었다. 그 시절 나는 빚의 본질을 깨달았다. 빚은 불이다. 불이 있어야 밥을 지을 수 있고 쇠를 녹일 수 있다. 그러나 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집을 태우고 생명까지 앗아간다. 나는 이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다룰 대상이다. 나는 공장을 세울 때마다 돈이 필요했다. 은행에 가면 담보가 없다고 손사래를 치며 내쫓았다. 밤새 장부를 다시 쓰고 다음 달을 버티기 위한 길을 찾았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빚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그 빚이 너를 키울 것인지 너를 태워버릴 것인지 구분하라. 나는 빚을 써서 사람을 고용했고 기계를 들여왔고 새로운 기술을 사들였다. 그 빚은 내게 성장의 산소였고 회사를 움직여주는 불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빚으로 사치품을 샀거나 유행하는 투기에 뛰어든 적이 없었다. 그건 불장난이었다. 기업인은 불을 다루는 사람이지 불장난을 하는 아이가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레버리지로 돈을 벌어라. 나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안다. 돈은 분명 불어난다. 하지만 그 불길이 자신의 밥을 짓는 불인지 집을 태우는 불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 나는 가난한 시절부터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손에 쥔 불은 나를 데우는가 아니면 태우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나를 살렸고 회사를 살렸다. 세상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 돈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이 두 흐름을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나는 돈을 단순한 숫자로 본 적이 없다. 돈은 언제나 시간이 담긴 그릇이었다. 시간은 기계도 녹이고 기술을 낡게 만들고 사람의 의지도 흐르게 만든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시간은 빚의 무게도 함께 녹인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다. 많은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본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붕괴이자 부채 부담의 증발이다. 젊은 시절 나는 3억짜리 공장을 세웠다. 그중 2억은 내 돈이고 1억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었다. 세월이 흘러 공장의 가치가 10억이 되었다면 장부에 적힌 1억은 여전히 1억이지만 실질적인 무게는 처음보다 훨씬 가벼워진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시간 감각이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이자를 보지만 부자는 10년 뒤에 화폐 가치를 본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다. 빚은 물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 때 나는 현금을 쥐고 버틴 적이 없었다.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다. 손에 꼭 쥐고 있을수록 더 빨리 녹는다. 반대로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난다. 집, 공장, 기술금, 토지, 사람. 이 모든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위기가 와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고 설비 투자를 중단하지 않았다. 남들이 돈을 아끼고 움츠릴 때 나는 오히려 시간을 사는 투자를 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오늘도 똑같이 말한다.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해 생기고 좋은 빚은 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평생 좋은 빚만 남겼다. 그 빚들이 회사를 키웠고 사람을 키웠고 결국 나 자신을 키웠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배웠다. 돈이 없으면 빚을 써라. 단 그 빚은 불장난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데 써라. 불을 다루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어느 시대든 돈을 다루는 방식에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 다른 하나는 돈이 흘러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후자가 되기 위해 살았다. 부자가 돈을 쓰는 법이 다른 이유는 단순히 절약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돈이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돈이 다시 태어나는 곳에 돈을 보낸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했다. 이 돈은 다시 돌아오는가 아니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나를 살렸고 삼성을 키웠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돈을 벌기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돈을 흘리지 않을 원칙이 없는 것이 문제다. 돈은 물과 같다. 막지 않으면 새고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그리고 흐르는 방향을 아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나는 돈이 사라지는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방향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쾌락, 사치, 허영, 과시. 이 네 가지는 언제나 돈을 잡아먹었다. 나는 사업 초기부터 이 네 가지와 철저히 거리를 두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돈을 썼다. 사람들은 화려함을 꿈꾸지만 나는 늘 보이지 않는 힘을 꿈꿨다. 기술, 설비, 연구, 사람, 브랜드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힘을 만든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보이는 사치는 빨리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투자는 세대를 만든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임원이 나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요즘 다른 기업들은 사옥을 더 화려하게 짓습니다. 우리도. 나는 그 말을 끊었다. 기업의 가치는 벽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가치는 기술과 사람에서 난다. 그날 나는 전 직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바깥을 꾸미는 기업이 아니라 안쪽을 키우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본사 사옥보다 연구소가 먼저 지어졌고 기념식보다 설비가 먼저 들어왔고 광고보다 기술이 먼저였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열광할 때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했다. 그것이 결국 기업의 뼈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뼈대는 어느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돈을 쓰는 방식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 나는 그 순서를 철저히 지켰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이 브랜드다. 사람이 없으면 기술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 시스템이 없고, 시스템이 없으면 브랜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많은 기업이 순서를 거꾸로 잡는다. 그래서 위기 한 번에 무너진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의 뼈대를 선택하라. 돈을 쓰는 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시간의 방향을 봐라. 손달, 10년 뒤에도 가치가 있는 것에 소비하면 그것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1년 뒤에 사라지는 것에 쓰면 그것은 진짜 소비다. 나는 사업하면서 이렇게 계산했다. 이 지출이 10년 뒤 회사의 어느 부분을 바꾸는가? 바꾸지 못하는 지출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한 번은 어떤 신입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돈은 언제 써야 합니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돈은 쓰기 쉬울 때가 아니라 쓰는 것이 회사를 10년 앞당길 때 써야 한다.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고 수년 뒤 그 직원은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 돈을 쓰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불안해한다. 돈이 떠날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부자는 다르다. 그들은 돈이 떠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두기 때문이다. 돈이란 결국 길을 따라 움직인다. 길이 없는 사람은 돈이 와도 갈 곳을 찾지 못해 사라지고 길을 만들어둔 사람은 돈이 떠나도 다시 돌아온다. 나는 평생 이 길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썼다. 공장을 짓고 기술을 사고 사람을 키우고 회사의 구조를 만들었다. 돈은 결국 구조가 있는 곳으로 모인다. 그 구조를 만드는 힘이 바로 기업인의 철학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돈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였다. 돈은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이지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부자이고 돈 앞에서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돈을 다루는 법은 결국 사람됨에서 나온다. 인내, 절제, 통찰, 그리고 태도. 이 네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돈은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을 떠난다. 나는 평생 돈과 함께 살았지만 돈이 나를 지배하게 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돈을 다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부자와 빈자를 가른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배워야 합니까? 나는 한 번도 숫자를 먼저 가르친 적이 없다. 항상 이렇게 말했다. 돈을 배우기 전에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배워라. 돈은 생명체와 같다.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에 반응하며 어떤 조건에서 머무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 흐름을 모르고 돈을 잡으려 하면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새어나간다. 나는 평생 돈의 흐름을 읽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 흐름 뒤에는 언제나 세 가지가 있었다. 사람의 흐름, 시대의 흐름, 기술의 흐름. 이 세 흐름을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이 시대를 만든다. 나는 이 세 흐름을 읽기 위해 하루도 공부를 걸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나면 자만한다. 이제 나는 성공했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누리면 된다. 이런 마음이 싹 트는 순간 이미 하락은 시작된다. 나는 평생 많은 기업가를 보았다.
성공한 사람들 중 많았던 공통점은 단 한 가지다. 첫 번째, 성공을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받아들일 때만 살아남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운을 실력으로 착각했다. 처음 번 돈이 그들을 망치기 시작한 것이다. 한 CEO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에 대박이 났습니다. 다음엔 더 크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신은 운의 정점에 서 있다. 정점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회사를 잃었다. 나는 그때 더욱 확신했다. 사람은 성공보다 성공 이후의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지금인 담는다라. 나는 인생에서 한 방을 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기업을 경영하며 나는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사람들은 몰빵을 용기라고 한다. 나는 다르게 본다. 몰빵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의 다른 이름이다. 진짜 용기는 기다릴 줄 아는 용기, 버틸 줄 아는 용기, 조급하지 않을 용기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의 흐름은 늘 출렁인다. 바람이 부는 날이 있고 잠잠한 날이 있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 있다. 초보자는 바람이 부는 날 돛을 펴고 달리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폭풍이 올 때 배를 낮추고 시간을 기다린다. 돈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업 초기부터 이렇게 정의했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속도가 빠르면 흥분한다. 흥분은 판단을 흐린다. 판단이 흐려지면 돈은 빠져나간다. 나는 삼성을 세우면서 수십 번도 넘게 빠르게 가고 싶은 유혹과 싸웠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빨리 가는 기업은 많지만 오래 가는 기업은 드물다. 나는 오래 가는 기업을 원했다. 그리고 오래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분산이었다. 많은 기업이 한 분야에 올인한다. 호황일 때는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나 시대가 한 번만 바뀌어도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다. 나는 일찍이 이 원리를 알았다. 그래서 삼성은 단일 기업이 아니라 여러 산업의 숲이 되었다. 전자, 건설, 금융, 화학, 바이오,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한쪽이 받쳐주었다. 나무 한 그루로는 폭풍을 견딜 수 없지만 숲은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숲을 만들어라. 나무는 쓰러지지만 숲은 살아남는다. 개인 투자도 똑같다. 한 종목, 한 사람, 한 기회에 모든 것을 걸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분산은 겁쟁이의 전략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생존 방식이다. 그러나 분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공부다. 공부 없는 분산은 방향 없는 항해다. 어떤 자산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어떤 시장이 움직이며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 모르면 아무리 나누어 놓아도 리스크를 줄일 수 없다. 나는 매일 새벽 일어나 신문을 읽고 세계 경제와 기술 변화를 기록했다. 환율, 인구 구조, 교육,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이 모든 것이 결국 돈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운을 예측하려 하지 마라.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을 만큼 준비해라. 운은 준비된 자의 문 앞에서만 머문다. 나는 평생 돈과 함께 살았지만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둔 적은 없다. 돈을 지배하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돈을 이해하려 했고 돈의 방향을 읽으려 했다. 돈은 결국 사람에게 모인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돈의 주인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위기를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나는 언제나 조용히 대답했다. 위기는 돈이 아니라 태도로 버티는 것이다. 돈으로 버티는 사람은 결국 돈이 떨어지는 순간 무너진다. 그러나 태도로 버티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를 보았다. 전쟁, 환율 폭등, 고물가, 기술 전환, 시장 붕괴, 그 모든 순간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자본이 아니라 판단의 힘이었다. 그리고 그 판단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수백 번의 실패, 수천 번의 계산, 수만 번의 공부가 쌓여 만들어진다. 나는 평생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젊은 임원 하나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내가 자본이라는 단어를 말할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성공을 만든 것은 운이 아니라 생존이다.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 시장을 지배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나는 경영을 하며 이렇게 느꼈다. 기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대부분은 위기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다. 감정으로 판단하면 늦고 늦으면 기회를 잃으며 기회를 잃으면 시장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부터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두었다.
조급해지는 순간 기업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위기는 늘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 흥분에 무리하는 사람, 남을 탓하며 주저앉는 사람.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선택했다. 배우는 사람. 나는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배울 것인가? 나는 항상 후자를 선택했다. 전쟁은 나에게 물류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환율 위기는 글로벌 시장의 속도를 가르쳤고, 기술 전환은 연구 개발의 절박함을 가르쳤다. 위기마다 배운 사람이 결국 시대를 이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 왜 삼성은 늘 여러 분야에 도전합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한 분야는 기업을 만들지만 여러 분야는 시대를 만든다. 나는 경제의 흐름을 한 가지로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의 시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시장은 동시에 무너지지 않는다. 전자, 건설, 화학, 금융, 바이오. 이 산업들은 서로 다른 파도 위에서 움직였다. 어떤 파도가 약해지면 다른 파도가 회사를 떠받쳤다. 이것이 내가 말한 구조의 힘이다. 구조는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는다. 한 투자자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왜 몰빵을 하면 안 됩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몰빵은 배를 한 곳에 묶는 것이다. 파도가 한 번만 거세게 치면 그대로 뒤집힌다. 분산은 겁쟁이의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생존 방식이다. 기업 경영도 투자도 인생도 모두 같다. 그러나 분산은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분산은 공부의 확장이다. 여러 분야에 투자하면 반드시 여러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분산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전자산업의 사이클, 건설 시장의 파동, 금융의 금리 구조, 바이오의 연구 속도. 이 모든 흐름이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매일 새벽 신문 5종을 읽고 보고서를 받고 세계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저 준비된 사람이 되고자 했다. 우는 준비된 사람 앞에만 멈추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늘 스쳐 지나간다.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녹고 생각보다 천천히 모인다. 사람들은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지는 힘을 갖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빨리 벌려 하면 잃고 오래 벌려 하면 남는다. 삼성을 세울 때 나는 항상 속도보다 지속을 택했다. 빠르게 커지는 기업은 위기가 오면 더 빨리 무너진다. 그러나 천천히 쌓아 올린 기업은 시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부도, 환율 폭등, 기술 혁신,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는 구조를 만들었고 구조는 시간을 견뎌냈다. 나는 오늘도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돈을 가볍게 보지도 마라. 돈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주인이 되기도 하고 징벌이 되기도 한다. 돈은 결국 사람의 그릇만큼 온다. 그릇이 작으면 큰 돈은 들어오지 않고 그릇이 크면 작은 돈도 자란다. 내가 평생 배운 결론은 단순했다. 돈을 다루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다스려라. 그러면 돈은 당신이 부르지 않아도 찾아온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돈 앞에서 가장 지켜야 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져라. 돈을 벌 때 들뜨는 사람,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 돈이 생겼다고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 세 유형은 어떤 시대에도 무너졌다. 돈이란 결국 감정을 시험하는 도구였다.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돈은 반드시 떠난다. 나는 평생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 젊은 시절 나는 빚에 쫓기며 살았다. 오늘 버티면 내일이 보이고 내일 버티면 다음 달이 보이는 시절이었다. 그때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빚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하려는 과정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두려움 속에서 배운 것은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매일 물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강해졌는가? 이 질문이 내 회사를 키웠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돈을 벌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직원의 눈을 보며 말했다. 돈을 벌기 전에 사람을 먼저 키워라.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지키지 못한다. 돈은 기술보다, 정보보다, 시스템보다 사람의 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는 사람을 뽑을 때 항상 한 가지 기준을 보았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과 세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지였다. 태도가 건강한 사람에게 돈은 잘한다. 태도가 흔들리는 사람에게 돈은 독이 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옳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거나 길러라. 나는 신입사원을 볼 때 말투보다 행동을 보았고, 학벌보다 습관을 보았고, 스펙보다 태도를 보았다. 기업을 키우는 것은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 조용히 성실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회사는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은 태도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 악인의 삶이다 시기의 말은 간단히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기술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설비는 시간이 지나면 낡고, 시장은 언제든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태도는 기업의 뼈대다. 뼈대가 무너지면 기업도 무너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태도가 바르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 태도가 흐트러지면 성공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은 내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반드시 함께 바라봐야 한다.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좋아한다. 오늘 번 돈, 이번 달의 성과, 올해의 실적. 그러나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느꼈다. 단기 이익은 회사를 치장하고 장기 이익은 회사를 키운다. 나는 항상 장기 전략을 우선했다. 단기 성과가 조금 부족해도 장기적으로 구조가 단단해진다면 나는 그 결정을 택했다. 이 원칙이 삼성을 위기에서 지켜주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타이밍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우리 전성기라면 이미 위험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성공이 정점에 이르면 남들은 기회를 보지만 나는 위기를 보았다. 왜냐하면 성공은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고 자만은 기업을 흔들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잘 될 때일수록 조심하라. 그때가 흔들릴 순간이다. 좋은 기업은 위기 때 성장하고 훌륭한 기업은 위기 때 태도가 드러난다. 나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배웠다. 위기는 회사를 시험하지 않는다. 위기는 사람을 시험한다. 시장은 늘 변한다. 수요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세계도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다. 태도가 강한 사람은 어떤 시장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키우는데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썼다. 연구원에게는 실패할 자유를 주었고, 관리자에게는 판단의 책임을 줬으며, 신입사원에게는 배울 기회를 줬다. 돈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순간 가장 크게 돌아온다. 나는 이 진리를 평생 믿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부자는 돈을 사랑합니까? 나는 조용히 답했다. 부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부자는 돈을 존중한다. 사랑하면 감정이 생기고,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 존중하면 절제가 생기고, 절제는 판단을 날카롭게 한다. 돈을 존중하는 것은 돈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의미다. 돈의 힘에 흔들리지 않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나는 평생 돈이 아닌 사람 태도, 구조, 시간을 믿었다. 그 네 가지가 갖춰진 사람에게 돈은 스스로 찾아온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의 비밀을 묻는다. 회장님, 부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부자는 위기를 다르게 본다. 데스, 긍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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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가난한 사람은 위기를 두려움으로 보고, 초보자는 위기를 흥분으로 보며, 경험 없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착각한다. 그러나 부자는 위기를 시간으로 본다. 흐름이 바뀌는 순간, 판이 바뀌는 조짐, 시대가 방향을 틀기 직전의 조용함. 부자는 그 변화를 읽는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위치에 선다. 나는 평생 그 위치를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세상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 정치도, 경제도, 기술도, 사람도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시대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나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운이 나에게 한 번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 운을 절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운은 바람이다. 바람은 언젠가 멈추고 언젠가 거세지고 언젠가 다른 방향으로 분다. 그래서 나는 바람 자체보다 바람이 지나간 뒤 남는 뿌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바람이 멈춰도 뿌리는 남는다. 그래서 구조를 만들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한다는 걸 깨달았다. 돈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지 않다. 돈은 문제를 잠시 덮을 뿐 해결하지 못한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태도와 구조다. 나는 위기가 오면 돈보다 먼저 조직의 태도부터 살폈다. 두려움이 많은가?
흔들리고 있는가? 책임을 회피하는가? 아니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태도가 바로 서 있으면 기업은 다시 일어나고, 태도가 흐트러지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회복할 수 없다. 어느 시절이었다. 세계 시장 전체가 흔들리며 환율이 폭등하고 수출이 어려워진 때였다. 임원들은 긴장했고 현장은 술렁였다. 그때 나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시장을 보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이다. 함정거마 타겟화된 도입, 모두가 돈의 흐름만 바라볼 때 나는 사람의 흐름을 먼저 보았다. 위기 때 보이는 직원의 눈빛, 관리자의 태도, 임원의 판단, 이 모든 것이 앞으로 10년간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돈은 사람의 그릇을 드러낸다. 그리고 위기는 그 그릇의 진짜 크기를 보여준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불안할 때 돈은 더 빨리 새고 침착할 때 돈은 더 천천히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불안한 사람에게 큰 결정을 맡기지 않았다. 감정은 거래를 망치고 불안은 전략을 흔들며 조급함은 기업을 무너뜨린다. 사업도 투자도 인생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은 흥분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다. 잘 될 때 사람은 속도를 낸다. 그러나 시장은 속도를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다 균형이 깨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속도를 높일 신호가 아니라 속도를 낮출 신호다. 나는 부자의 공통점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다. 부자는 돈을 쓰지 않는다. 부자는 돈을 설계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평범한 사람은 돈을 어떻게 아낄지 고민한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지, 어떤 구조에 쌓이게 할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정식하게 만들지, 그 전체 설계를 먼저 한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것이다. 돈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 길이 없는 사람은 돈이 와도 흘러가 버리고, 길을 만든 사람은 돈이 떠나도 다시 돌아온다. 나는 평생 이 길을 만들었다. 기술을 사고, 사람을 키우고, 설비를 갖추고, 브랜드를 쌓고,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 길을 만든 사람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게 된다. 몇십 년 동안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돈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당신이 돈을 오해할 뿐이다. 돈은 차갑다. 따뜻함도 잔인함도 없다. 그저 흐를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사람의 성격, 태도, 인내, 습관에 반응한다. 조급한 사람에게 돈은 조급하고 차분한 사람에게 돈은 머문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는데 나는 수십 년이 걸렸다. 이제 나는 후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라. 돈을 숭배하지도 마라. 돈을 과신하지도 마라. 돈은 당신의 거울이고 당신의 스승이고 당신의 시험지다. 돈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움직여라. 태도를 세우고 습관을 다지고 배움을 멈추지 말고 사람을 잃지 마라. 그러면 돈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곁으로 온다. 돈은 결국 사람의 깊이에 따라 머무는 법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돈을 오래 지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다. 돈을 지키는 힘은 원칙에서 온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 능력은 환경이 바뀌면 흔들리지만 원칙은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원칙 없이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첫 번째 원칙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이 많을 때 들뜨면 소비로 흘러가고 돈이 적을 때 조급하면 잘못된 투자로 흘러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과 돈이 만나면 돈이 먼저 죽는다. 감정이 앞서면 숫자 뒤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 흐름을 보지 못하면 돈은 결국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위기 속에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를 냉정함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돈을 지키기 위한 태도의 절제였다. 두 번째 원칙은 돈보다 시간을 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돈의 크기만 본다. 그러나 부자는 돈의 시간을 먼저 본다. 돈이 오늘 얼마인지가 아니라 10년 뒤 어떤 의미를 가질지 본다. 나는 어떤 지출을 결정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정은 10년 뒤 회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10년 뒤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지출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돈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시간 속에서 죽기도 하고 시간 속에서 자라기도 한다. 세 번째 원칙은 구조에 돈을 쓴다는 것이다. 소비는 사라지지만 구조는 남는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지만 기술은 시간을 견디고 기업을 키운다. 사람들은 외형을 꾸미는데 돈을 쓰지만 나는 구조를 만드는데 돈을 썼다. 그 구조가 회사를 지탱했고
그 구조가 나를 살렸다. 삼성이 수십 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내가 뛰어난 경영자여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원칙은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이다.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기술은 시대가 지나면 구식이 된다. 그러나 사람은 성장하면 기술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든다. 나는 평생 가장 많은 돈을 설비와 연구, 그리고 사람에게 썼다. 젊은 연구원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최고의 인재에게 기회를 주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시간을 주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회사의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다. 사람을 키우지 않는 기업은 돈을 벌어도 오래 가지 못한다. 돈을 벌 능력은 있어도 돈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위기 속에서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은 위기가 아니라 성공의 순간이다. 성공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느리게 하고 위기의 조짐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나는 회사가 잘 될 때마다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잘 될 때 기업은 속도를 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잘 될 때 속도를 높이면 기업은 균형을 잃는다. 나는 항상 속도를 낮추고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사람의 태도를 먼저 살폈다. 그 작은 점검이 회사를 살렸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묻는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부자가 된 후에도 수십 년간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그 답을 원칙에서 찾았다. 원칙이 없는 부자는 돈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진다. 원칙이 있는 부자는 돈이 흔들려도 사람과 구조로 다시 일어선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성공을 운으로 만들고 원칙이 있는 사람은 성공을 구조로 만든다. 나는 평생 돈을 쫓지 않았다. 대신 방향을 쫓았다. 그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원칙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원칙을 지켰는가? 돈은 사라져도 원칙은 남는다. 원칙이 남아야 다음 세대가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후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머무는 사람의 태도를 만들어라. 태도를 세우고 원칙을 만들고 사람에 투자하고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조를 만드는 데 돈을 써라. 그러면 돈은 얼마나 늦게 와도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곁에 머문다. 돈은 빠르게 오고 천천히 떠나며 오래 머무는 곳은 단 하나다.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벌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까?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기회 하나로 평생을 바꿉니까? 나는 그 질문에 늘 한 문장으로 답했다. 돈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다. 공공사, 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본다. 보상으로 본 사람은 금방 쓰고 사라지고 기회로 본 사람은 씨앗처럼 심어 자라게 한다. 이 단순한 차이가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젊은 시절 운이 좋았다. 전쟁이 끝난 뒤 혼란 속에서도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나는 그 운을 절대 성공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운은 바람이고 실력은 돛이다. 바람은 예측할 수 없지만 돛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가능한 한 넓고 단단한 돛을 만들기 위해 나는 공부하고 준비했다. 기술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시장과 시대의 흐름을 관찰했다. 운이 왔을 때 돛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운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사람들은 첫 성공 후에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첫 투자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조용히 답했다. 감이 아니라 운이다. 그 운에 취하면 그 순간부터 몰락이 시작된다. 성공의 가장 큰 함정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성공을 한 번도 기쁨의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성공은 다음 위험이 어디서 오는지 찾기 시작해야 하는 경계의 신호였다. 그래서 나는 성공할 때마다 속도를 낮췄다. 사람을 정비하고 구조를 점검하고 다음 10년을 계산했다. 속도를 높이는 것은 쉬웠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기업의 생명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벌 때보다 지킬 때 더 많은 지혜를 요구한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뜬다.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돈은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물처럼 빠져나간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먼저 돈을 놓친 것이다. 돈은 조용함을 좋아하고 절제를 좋아하고 꾸준함을 좋아한다. 나는 평생 이 세 가지를 지키려 노력했다.
내가 회사를 키우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있었다. 맞소, 자만, 무지. 이 세 가지는 어떤 시대에도 기업을 무너뜨렸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사람의 판단이 따라오지 못한다. 자만이 들어오면 원칙이 흐려진다. 무지가 쌓이면 위기가 닥칠 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성공을 관리하라. 그러면 실패는 자연히 줄어든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왜 항상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최악을 준비한 사람만이 최고를 얻는다. 세상은 언제나 변했다. 기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시장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예측 불가능성은 점점 커졌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위기는 늘 준비된 자에게 다른 의미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문이 닫히는 순간이 아니라 문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 문을 열 열쇠는 돈이 아니라 태도였다. 내가 수백 번 강조한 문장이 있다. 돈이 사라진 사람과 기회가 사라진 사람은 다른 존재다. 돈이 사라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기회가 사라진 사람은 영원히 멈춘다. 그리고 기회는 태도를 통해 다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돈을 잃을 때보다 태도를 잃을 때를 더 두려워했다. 태도를 잃으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구조가 무너지고 구조가 무너지면 회사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이제 나는 후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돈은 단지 인생을 비출 뿐이다. 당신의 인내, 습관, 성향,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돈의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그러니 돈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꿔라. 태도를 단련하고 배움을 멈추지 말고 겸손을 지키고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공 앞에서 침착하라. 그러면 돈은 당신이 부르지 않아도 조용히 찾아와 머문다. 돈은 결국 사람의 깊이에 끌리는 법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왜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아도 오래 가지 못합니까? 나는 조용히 답했다. 기회를 오래 유지하려면 기회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회는 항상 사람의 깊이를 시험한다. 깊이가 얕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고 조금만 불안해도 놓쳐버린다. 그러나 깊이가 깊은 사람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한다. 나는 평생 이 깊이를 만들기 위해 살았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자신의 크기가 커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보았다. 돈은 사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크기를 드러낸다. 작은 그릇에 큰 돈이 들어오면 그 그릇은 깨진다. 그러나 큰 그릇엔 작은 돈도 오래 머물고 큰 돈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기업을 키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키웠다. 사람의 그릇이 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어떤 이는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위기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견디는 능력이다. 버티는 힘은 지식에서 오지 않는다. 기술에서 오지도 않는다. 자본에서 오지 않는다. 버티는 힘은 마음에서 온다. 나는 수없이 많은 기업을 보았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무너지는 기업, 기술이 있어도 조급하면 흔들리는 기업, 성공했어도 교만하면 몰락하는 기업. 이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힘이었다. 내가 젊었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 없다고 쫓겨난 적이 있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가 장부를 10번도 넘게 다시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정도 압박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압박 속에서 강해진다. 압박 없는 성공은 허약한 성공이다. 처음부터 편한 길만 걸은 사람은 위기가 오면 버티지 못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힘든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기가 내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돈을 잃는 것보다 내 판단력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판단력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지키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한다. 나는 위기 때마다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내 감정은 안정되어 있는가? 이 결정은 10년 뒤에도 옳은가? 이 선택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3질문이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줬다. 나는 늘 말했다. 성공은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견딤의 결과다. 견디지 못하면 능력도 사라진다. 그러나 견디면 능력이 부족해도 기회가 다시 온다. 견딘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문을 연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말했다. 회장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때
우리는 공격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공포 속에서의 공격은 전략이 아니라 도박이다. 불안은 판단을 흐리고 흐려진 판단은 회사를 망친다. 나는 임원에게 물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차분한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보류했다. 얼마 후 시장은 그가 틀렸음을 증명했다. 그날 나는 다시 깨달았다. 결정의 옳고 그름은 감정의 안정에서 이미 시작된다. 하는 서로 간장고 나는 평생 돈보다 시간을 더 믿었다. 왜냐하면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순간은 시간 속에 기록된다. 당신의 습관, 태도, 인내, 공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시간을 이길 수 없지만 지혜는 시간을 이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다시 일어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결국 잃는다. 나는 후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라. 돈을 자랑하지도 마라. 돈을 맹신하지도 마라. 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당신의 태도, 그릇, 내면의 힘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만 기회를 견디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인생은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 힘은 능력에서 오지 않고 운에서 오지 않고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 그 힘은 당신의 깊이에서 온다. 그 깊이를 가진 사람에게 돈은 머물기를 선택한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결국 돈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돈과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답을 쉽게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만은 분명히 깨달았다. 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다. 돈은 사람의 성격을 비추고 사람의 습관을 드러내며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고 사람의 깊이를 측정한다. 그래서 나는 돈을 다룰 때마다 나 자신을 먼저 다스렸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돈을 벌고도 인생을 잃은 사람, 돈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 기회를 잡고도 스스로 무너진 사람, 기회가 없어도 끝까지 버텨 성공한 사람. 그들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부자다. 가지가 가난한 사람은 돈이 오면 흥분하고 돈이 떠나면 절망한다. 그러나 부자는 돈이 오면 침착하고 돈이 떠나도 침착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보다 태도를 더 믿기 때문이다. 한 번은 어떤 젊은 창업자가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운이 좋으면 성공하고 운이 나쁘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대답했다. 운은 바람이고 태도는 배의 방향이다. 바람이 세든 약하든 방향이 올바르면 배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평생 방향을 조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기업의 방향, 내 삶의 방향, 돈의 방향. 방향은 항상 태도에서 출발했다. 나는 신입 사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너를 배신한 적이 없다. 너 자신이 먼저 흔들린 것이다. 돈은 중립적이다. 따뜻함도 잔인함도 없다. 그저 흐를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조급한 사람에게 돈은 성급하고 느긋한 사람에게 돈은 오래 머문다. 절제하는 사람에게 돈은 자라나고 허영에 흔들리는 사람에게 돈은 흩어진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태도를 지켜라. 그러면 돈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기업을 세우며 나는 깨달았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돈이 넘칠 때였다. 돈이 부족하면 사람은 조심하고 절제한다. 그러나 돈이 넘치면 사람은 자만하고 흐트러진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두 번째 성공에서 무너졌다. 왜냐하면 첫 성공은 겸손을 주지만 두 번째 성공은 교만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말했다. 성공은 지키는 것이지 누리는 게 아니다. 삼성이 위기를 이겨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며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기업을 키울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았다. 사람 대 구조, 태도.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회사를 지키지 못한다. 나는 이 진리를 수십 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회장님, 부자의 마지막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자는 돈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돈을 잃어도 기회는 남아있다. 기회를 잃어도 사람이 남아있다. 사람이 남아있으면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 구조가 만들어지면 돈은 다시 온다. 그래서 나는 평생 돈보다 사람을 더 믿었다.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었다. 나는 돈을 제대로 다뤘는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답할 수 있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고, 돈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돈을 과신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돈을 이해하려 했다. 돈의 흐름, 시간의 흐름, 사람의 흐름을, 그리고 깨달았다. 돈은 세상을 비추는 불이고, 그 불을 다루는 손길이 곧 인간의 품격이다. 돈은 불처럼 너무 가까우면 타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알게 되면 그 불은 삶을 밝히고 회사를 키운다. 나는 후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고,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배움이며, 배움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진짜 가치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다. 돈을 다루는 능력보다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라. 그러면 돈은 당신의 그릇을 보고 따라온다. 돈은 결국 사람의 품격을 향해 흐르는 법이다.